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텍사스주의 연방 상원 공화당 예비 선거에서 결선 투표가 다음 주 화요일에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 결선 투표에 현직 상원 의원인 존 커닌 상원 의원 대신에 마가 전사로 불리고 있는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바로 이 인물이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는 아주 각별한 사이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직 공화당 상원 의원이 또다시 출마를 지금 3선에 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주 법무장관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받아준 겁니다. 원래는 존 커닌 상원 의원을 지지해 줄 것 같은 뉘앙스를 비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 운을 띄웠었냐 하면은 두 명이 지금 결선 투표로 가게 되는데 둘 중에 한 명을 내가 지지 선언을 하면 나머지 한 사람은 포기해야 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방 발표할 줄 알았는데 한참을 시간을 끌었죠. 한참을 시간을 끌고 이제서야 일주일 앞두고, 투표 일주일 앞두고 켄 팩스턴을 지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장고를 했던 그러한 배경이 있었던 탓에 이 성명 발표가 엄청나게 긴 글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누구 지지한다 그러면 요 정도 한 단락 정도면 보통 일반적으로 끝나거든요. 뭐 열심히 잘 설명해 줘야 한 두 단락 정도인데, 근데 지금 요번에 나온 트루스 성명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요 화면에 2배가 더 많습니다. 3페이지 정도 걸쳐서 그렇게 아주 긴 성명을 내놓은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달래주려고 했던 그 배려가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존 커닌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켄 팩스턴 주법무장관을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어서 나는 그러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끝까지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끝까지 뛰겠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는 거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은 공화당원 2명을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항명하는 분위기인데, 이것을 저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캐시디라고 켄터키주인가요? 어디 다른 상원 의원이 현직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지지하면서 현직 상원 의원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었죠. 근데 이 현직 상원 의원이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상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하고 있는 것을 멈추자라는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서. 이게 원래 공화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50표를 딱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계속 공격을 해도 이게 넘어가지 않고 있었던, 통과가 안 되고 있던 거였는데 그 캐시디 의원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찬성표를 던져버린 겁니다. 표를 바꿔버린 거죠. 트럼프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정치 활동을 못하게 됐다. 에이, 트럼프 전쟁하지 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상원에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물론 내일 이제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다시 투표가 한 번 더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상원이 통과가 되면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원으로 넘어갔을 때 하원이 통과시킬지 막을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막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은 하고는 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지금 현직 상원 의원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공화당 내부에 분열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결국은 의회에서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현재 공화당한테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실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성파를 선택하겠다. 경력이 있고 뭐 자시고 다 필요 없고 충성파를 선택하겠다. 나한테 충성할 사람, 마가 정신 확실한 사람. 근데 마가 정신은 대체로 다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 하여간 충성파를 선택하겠다. 켄 팩스턴은 마가도 마가지만은 확실한 충성파인 걸 보여주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애국자이자 항상 나와 우리의 놀라운 마가 운동에 극도로 충성해온 존경받는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이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고요. 총기 규제 법안, 우크라이나 지원금 문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때때로 껄끄러웠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더 비판을 받아왔던 존 커닌 상원 의원한테는 이게 이제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텍사스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라는 것은 압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명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존 커니는 훌륭한 사람이고 나도 그와 잘 협력해 왔지만 어려운 시기에 그는 나를 지지해 주지 않았다. 이 말을 썼습니다. 내 첫 임기 동안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경제를 이끌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업적, 안전한 국경, 군사적 우위, 우주군 창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주식시장. 그렇죠? 주식시장 지금 다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401k 연금도 수익률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적인 고용 및 경제 성장 등등등 트럼프 대통령이 이루어 놓은 업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 커니는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그리고 대통령 선거라는 역사적인 도전에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너무 주춤거렸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트럼프를 지지해주지 않았고 주춤주춤하다가 늦게 나중에 가서 마지못해 지지하듯이 그렇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닌과 팩스턴을 대조하면서 팩스턴을 정치 기득권층과 맞서 싸우고 보수적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검증된 투사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켄 팩스턴은 많은 일을 겪었고 그중 상당수는 매우 부당한 일이었지만 그는 투사이며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승리할 줄 아는 사람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좋고 의로운 일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실패해서 감옥에 잡혀갔다거나 혹은 실패해서 좌절했다거나 이러면은 일단 점수를 좀 안 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실패해가지고 어디 뭐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아주 안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판단은 판단이고 돕는 건 돕는 거고 이 구분이 좀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려움을 겪었는데 좀 탄핵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켄 팩스턴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핵 위기를 다 이겨내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텍사스 주의 법무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조 바이든 행정부에 엄청나게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여러 건 따냈던 경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일궈낸 사람,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좋아합니다. 트럼프의 지지는 5월 26일 다음 주 화요일 결선 투표의 판도를 극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존 커닌 상원 의원이 상원 현직 의원으로서의 어드밴티지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팩스턴을 지지하는 바람에 이게 뒤집히게 됐다는 것이죠. 팩스턴은 이미 보수 성향의 일반 유권자와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 강력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CPAC 행사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CPAC 행사에서 팩스턴이 존 커닌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이번 지지를 통해서 상원 필리버스터 폐지 그리고 선거법 강화, 그러니까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 통과시키는 거 얘기하죠. 남부 국경 보안 강화 그리고 미국 에너지 생산 확대 수정헌법 제2조 보호 등 마가의 핵심 우선 과제들을 홍보했습니다. 여기에 그런 얘기들 다 적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라고요. 트럼프는 민주당이 워싱턴에서 권력을 되찾으면 필리버스터를 스스로 폐지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벼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필리버스터 없앨 거다라는 거죠. 필리버스터 없애면 그러면 상원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른바 입법 독재 하려는 거죠. 한국에서 많이 배웠을 거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워싱턴 DC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푸에르토리코 주로 승격시켜주자. 워싱턴 DC 주로 승격시켜주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푸에르토리코나 워싱턴 DC는 델리게이트, 그러니까 대표는 있는데 연방의회의 대표자가 한 명이 나와서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로 승격이 되면 일단은 연방 하원이 한 명씩 생기게 되고요. 한 자리씩 기본적으로. 더 심각한 거 연방 상원은 무조건 2명씩 생깁니다. 주마다 2명이니까 무조건. 그러면 연방 상원이 4명이 생기는 거죠. 워싱턴 DC하고 푸에르토리코가 주가 되면. 근데 푸에르토리코도 그렇고 워싱턴 DC도 그렇고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럼 민주당 상원 의석이 4자리가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통과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연방 의회에서 연방 상원, 하원 다 민주당이 잡게 되면 그냥 법으로 통과시켜버린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통과시켜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뿐만으로 멈추는 게 아니다. 거기다가 더 나가서 대법원의 대법관 숫자도 늘리겠다라고 법을 또 만들어버릴 거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코트 패킹이라는 거 하겠다, 할 거다. 대한민국 보십시오. 대한민국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 숫자 늘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게 될 거다. 한국처럼 미국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아예 없애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팩스턴은 2015년부터 텍사스주 법무장관을 역임해왔고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연방 이민 정책, 백신 의무화, 선거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많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저명한 보수 성향의 법조인 중 한 명으로 전국적인 이름값이 올라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한편 존 커닌 상원의원은 상원 내에서의 경력,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연방 차원에서 보수 진영의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본인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향력이라는 게 공화당 내부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까지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본인 같은 인물이 있어야 된다, 공화당 안에. 이걸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 정치 분위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백악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마가는 공화당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가는 공화당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예전처럼 뭐 기득권층 공화당, 뭐 전통적인 공화당, 뭐 네오콘, 신보수주의 이런 사람들이 공화당을 지도하는 때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면서 마가가 공화당의 주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가가 아닌 사람들이 공화당 내에 여럿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죽여버리는, 완전히 쑥 줄여버리고요.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기를 드는 공화당 정치인들은 전부 다 내볼, 토마스 메시 보십시오. 이번에 토마스 메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에다가 토마스 메시를 공격하는 글만 뭐 한 다 대여섯 개는 올린 것 같습니다. 계속 올렸습니다. 토마스 메시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는, 이런 식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아주 그렇게까지 심하게 공격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공화당 사람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독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서 공화당은 마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이거 아주 분명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텍사스 결선 투표는 이제 2026년 선거 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공화당 예비선거 경쟁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 트럼프의 지배력을 가늠할 또 하나의 주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했었습니다. 미치 매코넬이 공화당 상원 대표를 하고 있던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을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존 튠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충성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 튠이 상원 원내대표가 됐는데 존 튠이 돼서 트럼프한테 충성하기로 했으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힘을 못 씁니다. 미치 매코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자기들끼리 만들어져 있는 스왑프가 있는 겁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 세계에. 이거 어찌하지를 못하는 거죠. 존 튠이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50명, 지금 53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 중에서 50명의 지지를 얻어내는 작업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트럼프가 옆에서 계속 거들어주고 말을 해줘도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 튠이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존 튠이라는 인물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심각하게 안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서부터 이미 그런 기득권층들이 자리 잡고 대통령을 자기네 마음대로 구워 삶으려고 했던 그러한 층들이 있었던 것이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질릴 대로 질린 겁니다. 다 내버려야 돼. 다 내버려. 마가 아닌 사람들, 반역을 저지를 마음을 먹고 있는 이런 공화당원들은 다 내보내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독하게 마음을 먹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켄 팩스턴은 나의 완전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 켄 팩스턴은 여러분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지지 선언할 때 밑에다가 붙이는 말이죠.
팩스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선언이 나오고 난 뒤에 X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전적인 지지를 받게 되어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아무도 트럼프 대통령만큼 미국 국민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싸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상원에서 그의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옹호하기를 기대합니다. 날 상원의원으로 뽑아주세요 라는 이야기죠. 자, 다음 주 화요일 결선 투표의 승자가 누구를 상대하게 되느냐?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 그리고 자유당의 테드 브라운 후보,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무려 4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을 지금 상대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하지만 텍사스는 뭐 공화당 텃밭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은 곳이기 때문에 공화당 경선에서만 당선될 거로 보입니다. 그럼 무난하게 연방 상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텍사스 주의 연방 상원은 1993년부터 1993년이면은 지금 약 33년 전이죠. 33년 전부터 지금까지 상원의원 두 자리가 다 공화당, 33년 동안 계속 공화당 상원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한 번도 이 자리를 뺏어본 적이 없습니다.